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삼각수렴을 향해 달려가는 테슬라와 신재생 섹터의 최근의 얘기들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연말 분위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등 많은 메가 트렌드들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성공 시의 업사이드와 실패 시의 리스크 간의 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불과 베어 간의 논란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21년 말까지는 불이 상승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23년 초에는 베어가 승리했던 거대한 삼각수렴이 만들어졌는데요. 선을 그은 지점들은 4분기 실적 발표와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지점들입니다. 1개월 혹은 4개월 후쯤에 방향성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들이죠. 그 사이에 본업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 사이에 좋아졌느냐, 그 사이에 나빠졌느냐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의 침투란 처음에 럭셔리 자동차로 시작을 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속도에 맞춰서 대중화된 자동차의 길로 접어드는 길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의 랠리는 낮은 투입 비용인 상태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테슬라가 온전히 P와 Q의 수혜를 많이 보던 시기였죠. 그리고 중간중간을 보게 되면 2020년에는 FSD 베타가 시작되면서 한 차례 랠리가 있었고 21년 말에는 쇼커버가 모두 섞이면서 큰 산을 만들고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현재는 X가 된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자금 마련을 하다 보니 대규모 매도가 연이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년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점이나 그리고 중국 수요가 크게 꺾인 점, 사실상 백로그가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자 크게 하락했었죠. 특히 그로 인해서 가격을 거의 매달 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진 우려 또한 커졌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었고 100불을 찍게 되는 구간이었죠. 이미 위에서 잡혀 있었던 마진콜이 터지면서 100불까지 하락을 했었고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수렴 라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뚜렷한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휩소가 발생할 위험, 한마디로 잠깐 꺾였다가 올라가거나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펀더멘탈 자체는 11월 중순에 8분응선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기업이라면 고정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시클리컬 성격이 매우 세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월 납입하는 이자액에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화적인 스탠스로 옮겨감에 따라 시차를 두고 자동차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물가가 이미 크게 꺾였고 이에 따라 시중 10년물 채권금리도 내년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한 신차 대출 금리는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는 연초에 먼저 꺾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만큼의 신차 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던 건 잘 보시면 이전에도 금리가 생각보다 높았을 때 5% 정도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 혹은 8% 가까이 갔었죠. 단순히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상승이 워낙에 가팔랐기 때문에 최종 인상할 금리를 빠르게 반영을 했던 것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연체율 증가까지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대출업자들이 대출 총량을 그로스를 줄이면서 크게 한번 치솟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가파르게 변하느라 조정됐던 시중대출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더 느리더라도 6% 정도까지만 돌아가게 되면 월 이자 차원에서는 약 20%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차 가격을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룸이 생기게 됩니다. 수요가 늘고 예상 인도의 대기자들도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을 조금 더 인상할 수 있으니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겠죠. 내년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내년에는 세액공제를 구매 후에 받는 지금 같은 구조가 아니라 미리 차량을 구매할 시점부터 받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구매 시점에 할인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실구매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현재 모델3의 세액공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공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했던 적은 이전에 테슬라가 많이 보여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CATL의 LFP나 LG 엔솔 혹은 파나소닉이나 테슬라 자체의 텍사스산 4680을 놓고 바꿔가면서 대응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연말 러시를 위해서 냅두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대응이 언제쯤부터 가능할지는 내년 1월에 이 부분은 따로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 시장의 인도량 컨센서스는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230만 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220만 대까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이죠. 컨센서스 상에서는 모델 S와 X가 약 7만 대, 그리고 모델 3와 Y가 206만 대, 사이버트럭은 7.6만 대, 세미는 1000대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시중금리가 1분기부터 내려가게 되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기준금리 자체가 하락하면서 완화적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소 취약한 상반기 수요 보조를 위해 테슬라의 할부금 보조 정책도 나온다고 보게 되면 내년 모델 3와 Y가 226만 대, 사이버트럭이 약 9.5만 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면 인도량은 실질 240만 대 정도, EPS 성장은 50%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결국에 가장 강한 시점은 매출 비중의 85% 혹은 90% 이상을 차지해왔던 자동차 사업으로만 밸류가 설명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략 생각해보면 지금 다시 부울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현재 시점에서 2024년 240만 대, 25년 320만 대 정도를 가정하게 될 경우에 FSD 밸류나 기타의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것을 반영하지 않고 자동차와 에너지 사업부만으로 PEG 밸류가 나오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6년부터는 저가형 모델 인도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대할 수 있다면 24년과 25년 상반기까지만 잘 지날 수 있다면 거대한 2년짜리 고비를 넘어서 세컨 웨이브로 가는 길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섹터 체크 자료인 이제 회복의 해가 뜬다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7월부터 8월까지는 고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가장 크게 불어졌던 것이 전기차와 신재생이었습니다. 두 분야 모두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요. 자동차는 20년부터 22년까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1인 1차가 필수였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었던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입 비용과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이 꺾임에 따라 수요가 꺾이면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신재생은 초반에 돈이 많아지고 친환경 열풍이 불기 때문에 정책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었었고 그 다음에는 전기료가 크게 높아졌던 것이나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발전 자산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 수요가 크게 늘었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게 반대로 꺾이면서 크게 하락했었던 것이죠. 금리와 인건비는 올랐었기 때문에 비용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태양광 발전 자산의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전력 가격은 안정화됐고 생각보다 22년의 겨울이 따뜻해서 천연가스 가격 또한 재고가 높은 상태로 크게 에너지 가격을 하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수요가 급감하면서 재고 처리에 고생했던 구간이 펼쳐진 것이죠. 그에 따라 올해 초 재고 정리를 위해서 모든 태양광의 밸류체인들의 가격이 크게 빠지면서 문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 모든 섹터, 모든 팩터나 아니면 모든 지역이나 카테고리별로 코멘트를 해준 지는 이제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실 분들도 계실 업황 구분 표와 주요 코멘트 히스토리 표입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 3가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미국의 모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중국을 규제하는 것에는 의견이 같습니다. 패권국으로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2등국을 때리는 것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죠. IRA 세금 공제와는 별개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주자가 퍼스트 솔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코멘트는 네이버 자료에 조금 더 많이 추가하게 됐는데요. 퍼스트 솔라는 현재 24년 EPS 13 기준으로 약 12.7배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PER이 IRA 이전이었던 22배 정도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밸류에이션이죠. 그동안 주가가 횡보하고 있었고 IRA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부터 수혜주로 다시 밸류가 높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이미 연간 출하량인 10기가와트 정도에 비해서 백로그가 2년 사이에 82기가와트로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 2-3년간의 수요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퍼스트 솔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갈래로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느냐가 크게 중요하겠죠. 전체는 총 3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산 셀과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인 섹션 201, 그리고 두 번째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동남아산 우회 수출 규제인 반덤핑 및 상계 관세 AD/CVD입니다. 중국산 셀과 모듈 관세는 2017년 트럼프의 첫 미중 무역 갈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해에는 30%로 관세를 부과해서 5%씩 줄이는 일정이었지만 바이든 또한 이를 4년 연장함에 따라 현재는 2026년까지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죠. 미국이 충분한 산업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시간을 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21년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전체 혹은 부분이라도 여기서 제조된 모든 제품은 강제노동의 산물로 가정을 하고 있고, 이를 미국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이 반대로 강제노동으로 채굴되거나 생산 혹은 제조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였죠. 작년 6월에 발효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중국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이게 몇 년이 지나자마자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회 수출 경로를 찾아 헤맸죠.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다시 막는 조항입니다. 중국 모듈 기업은 거의 모든 공정들을 자체 생산한 뒤에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단순한 어셈블리 라인만 추가를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나온 값싼 것을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미국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조사를 시작하여 23년에 이것이 끝났습니다. 약 50% 내지는 20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가 2024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6개월 뒤인 24년 6월부터는 퍼스트 솔라 혹은 미국 내부에서 공급망이 깨끗한 모듈 기업들의 수요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입니다.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 발표 프리뷰와 골드만삭스의 삼성전자, 디램 및 낸드 코멘트, 오라클과 어도비의 4분기 실적 발표 리뷰와 인텔 가우디 3 공개가 있었던 AI 에브리웨어 이벤트, 빅테크 7 기업에 대한 각각의 코멘트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펀더멘탈 체크 자료였습니다. 총 17분짜리 자료였고 21년 말에 만든 거대한 위쪽 포인트와 23년 초에 만든 거대한 아래쪽 포인트로부터 시작된 삼각수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월 15일 테슬라가 8분 응선을 지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그 후에 조금 더 좋아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IRA 세액공제에 대한 디테일이 남아있겠죠. 지금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분석했으며, 인도량 컨센서스 체크 시 24년과 25년에는 몇만 대 정도를 팔았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업사이드가 생기는지, 그리고 사이버트럭 인도량 자체 추정과 독일과 프랑스의 보조금을 고려해서 테슬라 주가가 가장 강한 시점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신재생 섹터 체크 자료입니다. 이번에도 신재생 업황 구분표를 업데이트하였고, 최대 업데이트는 3가지였죠. 배터리 등급 상향과 미국 태양광 모듈 등급 상향,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적 리스크 팔로우업을 다뤘습니다. IRA 정책의 최고 수혜자 기업은 퍼스트 솔라와 어레이입니다. 퍼스트 솔라와 관련해서 언젠간 태양광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분야가 이런 3가지 규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유튜브로도 끄집어내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을 주목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 인페이지에 대한 코멘트와 IRA 디테일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이버 자료는 마이크론의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있었던 4분기 실적 발표 리뷰였습니다. 생각보다 디램 물량 소진이 많았던 것이나 낸드 가격이 높았던 것, 그리고 이전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비해서 지금은 왜 다른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검증 일정이나 가격 방어를 위해서 혹은 가격 인상을 위해서 마이크론이 노력하고 있는 자료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산업 분석하기였습니다. 머스크와 베조스가 2000년대 초부터 각각 뛰어든 시장이고, 기술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인 메가 트렌드 중 하나인 것이 우주산업인데요. 아직은 매우 초기 산업이지만 진입장벽이 너무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진입장벽이 하나가 닫혀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시장이죠. 스페이스X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이고, 앞으로도 5년 정도는 70-80% 이상의 쉐어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새로운 시장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의 고졸 로켓공학자가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는 발사체 때문입니다. 시총 2빌리언의 로켓랩,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의미하는 것을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